네, 목요일 아침입니다. 대북 특사단이 하루를 꽉 채워서 어제 평양을 다녀왔군요. 표정이 좋던데 결과도 좋을까요? 오늘자 조간신문 통해 확인해 보시죠. 손속의 손안의 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일면부터 보시겠습니다. 오늘자 일면은 역시 대북 특사단의 방북 소식이 정면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특사단의 임무가 막중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예정보다 오래 머물렀고 김정은 위원장도 만나긴 했더군요. 신문 본격적으로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겨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먼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사단이 평양에서 머문 시간은 11시간 40분입니다. 반나절 정도를 머물렀군요. 당초 저녁 6시 정도에 귀환할 예정이었는데 이를 훌쩍 넘겼고요. 이 길어진 체류 기간이 협상에 있어서 긍정적인 신호라고 헤드라인을 달았군요. 자, 비행기에서 내리고 있는, 귀국하고 있는 특사단을 보고 계십니다. 얼굴 표정을 보니까 정의용 실장 표정이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문 대통령의 친서를 직접 전달한 것은 팩트죠. 자, 정상회담 일정을 잡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연내 종전선언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예측이어서요. 잠시 후에 결과 브리핑이 있는다고 하는데 좀 그 자리에서 속 시원히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동아일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을 헤드라인에서 내세우면서 자, 동아일보에서는 비핵화의 접점을 찾았을까? 바로 이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평양에 도착한 지 2시간도 안 돼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고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도 아마 전달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결국 귀결점은 여기입니다. 비핵화의 돌파구를 어디서 찾았을까? 북한은 현재 조기 종전선언을 요구하고 있고요. 미국은 북한에 종전선언 하기 전에 핵 리스트를 신고하라. 그러니까 핵 어디에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한테 먼저 보고해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는 입장에서 우리가 중재자로서 이 막힌 난국을 뚫을 새로운 카드를 제시하지 않았을까? 이번 특사단이 말이죠. 이런 전망을 기사에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과 역시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한국경제신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부동산 시장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규제 융단 폭격이 다소나마 수그러드는 신호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죠. 당정청이 최근 한 목소리로 주택 공급 확대 필요하다 이렇게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연달아서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 신규 주택 공급 계획들이 잇따라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추석 전에 해당 후보지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자, 이 부분을 주목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예상 후보지들입니다. 그리고 그 예상 후보지들의 어느 정도의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역시 예상치입니다. 확정치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제는 정부가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과천에 미니 신도시급의 주택 공급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라는 보도도 잇따라 나왔죠. 수도권 44개 지역 공공택지 개발에 더해서 서울 시내 안에 유휴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계획도 구체화되고 있고요. 결국 정부의 집값 안정화 대책 기조가 규제 일변도에서 조금씩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시도한다는 분석입니다. 집값 잡을 수 있을까요? 자, 그 아래 기사를 한번 보시죠. 이런 가운데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런 얘기를 했군요. 집값은 정부를 이길 수 없다라고 말이죠. 보이십니까? 정부 정책의 집값이 결국에는 잡힐 것이다 라는 자신감의 발로이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주목하실 건 반대로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많다는 겁니다. 집값이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없다라고 말이죠. 자, 다시 한겨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집값이 얼마나 치솟고 있길래 이 난리통일까? 이 기사를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비정상적인 광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집 가진 이른바 집주인들이 부르는 게 값이라고요. 배짱 호가를 부른다고 하는군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14억 원에 계약합시다. 이렇게 다 협상을 해놓고
막상 계약서에 도장 찍으러 가는 자리에서 14억이 안 되겠는데요? 1억 원 더 올려야 되겠습니다. 15억 원에 하시죠.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식이라고 합니다. 글쎄요, 뭐 자본주의 사회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뭔가 상도위에 좀 어긋나는 것 같죠? 그리고 더 문제는 이렇게 아파트 단지별로요, 호가를 담합하는 행위들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집값, 우리 단지 안에 집값 내놓을 때요, 이 가격 이하로 내놓으면 안 됩니다. 이런 식의 담합인 거죠. 정말 집값 광풍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터게이트 특종 기자 밥 우드워드가 밝힌 트럼프 백악관의 실상. 자,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가 오는 11일에 공포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하는데요. 이 책이 뭐냐면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관계자들 인터뷰에서 쓴 책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미친 동네에 살고 있다. 보이시죠? 백악관은 미친 동네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이요, 현재 트럼프 행정부와 백악관을 묘사한 말이라고 하는군요. 저서에 나온 말들을 모아놓은 게 바로 이 저서의 내용입니다. 자, 트럼프를 초등학교 5학년 수준에 비유를 한다는데 이 부분을 가까이 좀 비춰주실까요? 그림과 함께 아주 재밌게 묘사가 돼서 가까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프리버스 전 비서실장은 트위터를 올리는 그의 침실은 악마의 작업실이다. 매티스 국방장관은 그는 초등학교 5, 6학년 수준이다.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은 바보 중에 바보다. 포터 전 백악관 비서관은 트럼프와 함께 일하는 것은 벼랑 끝을 영원히 걷는 것이다. 이런 식의 묘사들을 했다고 하는군요. 지금 백악관과 트럼프 행정부가 얼마나 좌충우돌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일화도 있더군요. 한미 FTA 폐기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폐기하려고 책상 위에 올려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본 참모가 보다 못해서 너무 급진적이다 보니까 그 폐기 서한을 숨겼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폐기가 안 된 거라고 합니다. 네. 마지막은 중앙일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얘기입니다. 스마트폰 시장 경쟁 치열하죠? 삼성과 애플의 어떤 양대 산맥의 경쟁 구도, 여기에 중국이 침범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가요, 세계 시장에서 아직까지는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그 자리를 지금 중국 업체들이 호시탐탐 넘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화웨이가요, 카메라 4대를 장착한 스마트폰을 지난 3월에 출시를 하자 삼성전자가 자존심이 좀 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S10, 차기작이죠. S10에 우리는 5대의 카메라를 이 갤럭시 S10에 장착해버리겠어. 그래서 세계 최초 타이틀을 다시 가져올 거야. 이렇게 공언을 했다고 하는군요. 야, 이 스마트폰에 5대의 카메라가 정말 필요한 걸까요? 5대가 달리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걸까요? 그런데 뭐 댓글을 보니까요, 이런 댓글이 있어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가격 좀 낮춰달라고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손석구의 손아는 신문 마치겠습니다.